예, 오늘은 엉덩이와 무릎의 관절 초음파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30분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그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고, 뭐 중요한 것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나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힙조인트에서는 그 관절의 힙조인트의 병변이냐 아니면 룸바 스파인의 병변이냐를 감별 진단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고 또한 어렵기 때문에 철저한 히스토리 테이킹, 그다음에 이런 철저한 피지컬 익자미네이션, 이학적 검사, 그리고 이런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이것이 그 힙조인트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허리의 문제인지를 감별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고요. 특히 고관절에서는 이렇게 고관절에 뭐 오스티오아스트라이티스 같은 병들을 일으키는 그런 병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구조적인 그 병변을 갖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다른 관절에 비해서. 그래서 고관절에 리트로 버전, 이제 관절면이 이제 뒤쪽을 향하게 돼 있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충돌 증후군의 소견을 보이는 거, 증후군 소견을 보이는 것 등 이런 엑스레이의 구조적인 변화를 갖고 있는 것이 상당히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나를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충분히 잘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물원적으로도 보게 되면 그 고관절의 충돌 증후군은 대개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 보게 되면 어려서 너무 조기에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성장판 주변에 이제 뼈가 너무 과도하게 생겨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추후에 이제 그 충돌 증후군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 고관절의 병변은 그 구조적인 근을 갖고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엑스레이의 철저한 검사가 또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엉덩이 앞쪽의 병변, 오스티오아스라이티스, 아스라이티스든 활액막염 그 염증, 그다음에 충돌 증후군, 그다음에 그 소아스 버사이티스, 석회화성 건취염, 그다음에 그 렉투스 페메르스, 심줄의 테어 상당히 꽤 있습니다. 등을 이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힙조인트에 이제 그 오스티오아스라이티스가 있는지 아니면 입시유전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초음파 검사가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때는 이제 그 프로브를 그 사회부에서 프로브를 이제 그 대퇴 경부가 그 대퇴골에 대해서 한 12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수직 방향에서 한 30도 정도 이렇게 기울인 방향으로 프로브를 대게 되면 이런 모양의 그 그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얻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그 아스타블럼이 있고 라브름이 있으면서 대퇴골두가 있고 대퇴골의 경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겉으로 이제 머슬층이 여러 개가 보이는데 이게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그 라브루멜을 따라서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선이 보이는데 이것이 관절낭이 되겠습니다. 관절낭이 되어 있고 이 관절낭은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그 대퇴 경부의 컨타워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약간 쳐져서 있는 것이 정상인데 이 관절낭이 모양이 이렇게 평평하게 있거나 아니면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된 모양으로 있다고 한다면 그건 병적인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겉에 있는 근육 세층 중에서 위에서부터 말단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꺼지듯이 이렇게 내려가는 근육이 소아스 머슬이 되어 있고 그 표층에 이제 그 말단에서 그 근육 쪽으로 이렇게 꺼지듯이 내려가는 근육이 렉투스 페모리스 근육이 되겠고, 그 다음에 소아스모스 표층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보이는 그 근육이 있다고 보인다면 그것이 사투리우스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인트 캡슐이 통상적으로 약 7mm 이상 이 두께가 디스텐션 두꺼워져 있거나 아니면 양쪽을 비교해서 1mm 이상 차이가 나면 입퓨전이 있다, 그러니까 관절에 염증이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힙조인트에 이제 이렇게 오스티오아스트라이티스나 시노바이티스가 있게 되면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하게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옆으로 누워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똑바로 누워서 하는 방법이 있죠. 옆으로 누워서 할 때는 그레이트로칸트 대전자 어퍼 보더에 수직으로 니드를 삽입해서 본터치가 되면 이제 그거에서 인젝션을 하게 되겠고, 뭐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든 프로로 치료를 하든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할 경우에는
전 상장 굴곡 그게 내측하고 그다음에 대존자의 어퍼보더가 이제 수평선 수직선을 거쳐 그것이 만나는 부에서 그 직각으로 바늘 삽입해서 본터치가 되면 본터치를 유지하면서 인젝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초음파 그 가이드 인젝션을 할 경우에는 초음파 그 검사 그 입션 있나 없나를 검사했던 그 프로브 된 자세 그대로 돼서 주사의 바늘 진입 방향이 프로브에 위치한 방향과 일치만 하면 그 주사바늘이 잘 보일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주사바늘이 안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사바늘이 안 보일 경우에 이때 프로브를 움직이게 되면 주사바늘 찾기 어렵고 프로브는 움직이진 않는 위치는 고정시킨 상태에서 프로브를 내측 외측으로 약간 경사를 시켜서 바늘을 찾으면 대개 이제 바늘이 찾아집니다. 그럼 바늘이 쭉 들어가서 바늘 끝이 관절낭에 완전히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주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블라인드하게 그 주사할 때 용액의 한 반 정도를 갖고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제 관절내 주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블라인드하게 그 그냥 주사할 때는 한 40ml 트리암신호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한 20ml 하면 충분히 치료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애들이 이제 갑자기 그 뭐 무릎이나 또는 대퇴부에 통증이 있다고 통증을 호소하면서 쩔뚝거리고 이제 잘 못 걷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대개는 이제 트랜지언트 시노바이티스 일과성 활액막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면 10조인트에 인터널 로테이션 리미테이션이 있고 패트릭 사인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게 되는데 그때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이렇게 고관절에서 조인트 캡슐이 이렇게 부풀어 있고 수액이 많이 절이되어 있는 그 부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건축하고 비교해 보면 환측의 그 부종이 뚜렷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대개는 뭐 트랜지언트 시노바이티지만 그렇지만 어린애들한테 또 이런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몇 가지 병이 있죠. 그래서 슬리프트, 페모랄 에피피시스, 그다음에 LCP 디지즈, 그다음에 septic 아스라이티스 등을 감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어서 만약에 특히 넘어졌다 뭐 다친 이상의 병력이 있다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여기 대퇴 골두 성장판 면을 봐가지고 만약에 대퇴 골두가 대퇴 경부에 비해서 더 내측을 이렇게 위치해 있으면 이것은 이제 그 에피피셜 플레이트 서퍼레이션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반드시 수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기에는 대퇴 경부에 비해서 골두가 좀 이렇게 바깥으로 더 돌출되어 있는데 이 라인이 일직선이 되어 있거나 더 대퇴 골두가 내측으로 전이되어 있는 경우는 그 서퍼레이션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 드물게 허혈성 대퇴골두 괴사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구에 의하면 4살 이하이고 그 다음에 열의 피부에 경력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septic 아스라이티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대퇴 골두의 충돌 증후군 페모랄 아스테빌라 임피니몬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피니몬트라는 건 결국 이제 대퇴 골두가 그거를 싸고 있는 아스타빌럼 라브룸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건데요. 두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러니까 대퇴 골두가 잘못 생겨서 너무 두텁게 생겨서 부딪히는 것을 이제 캠 타입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너무 그 아스타빌럼이 너무 과도하게 많이 발달해서 너무 과도하게 많이 덮고 있어서 부딪히는 것을 핀서 타입이라고 합니다. 핀서 타입이라고 하는데 대개 핀서 타입이 캠 타입이 맞고 가장 많은 건 두 개가 이제 믹스드 되어 있는 타입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엑스레이에서 보게 되면 그 대퇴 골두에 이게 상당히 볼록 돌출되어 나 있고, 여기서 보면 이제 과도하게 이게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 사체 검사에서 보게 되면 그 대퇴 골두가 계속 부딪혀서 경부 쪽에 이렇게 상처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면 패시브 힙 플렉션 어덕션 하게 되면 통증이 있게 되고, 특히 그 상태에서 인터널 로테이션 하면 또 통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상을 보여줄 때 이것은 그 소아스 버사이티스나 그레이트로칸터 페인 신드롬하고 이제 감별 진단을 해드리는데, 소아스 버사이티스가 있을 때도 10조인트의 플렉션, 어덕션 하게 되면 통증이 있는데, 이때는 소프트한 엔드필을 보여주고, 임피지먼트에서는 하드 엔드필을 보여준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레이트로칸터 페인 신드롬은 10조인트 플렉션, 어덕션 할 때 통증 부위가 서해부가 아니고 엉덩이 외측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이 이제 통증 사이트가 틀린 것이 감별 진단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10조인트의 단순한 엑스레이를 찍어서 봤을 때 약간 이제 이게 여기 그 휴머럴 헤드에 돌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스타빌럼의 스컬렛 체인지, 그래서 이제 아마 라브룸 테어나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그런 소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해 보게 되면 이퓨전이 많이 차 있고 라브룸 쪽에 스컬렛 체인지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이학적 검사에서도 뭐그 임시모트의 부합하는 그런 소견을 보여줘서, 일 경우에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심한 통증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통증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 인젝션이 필요한데, 이렇게 손으로 요 본 모습을 그대로 본 모양대로 프로브를 대고 프로브의 라인에 맞게 그 니들을 삽입해주면, 이거 니들이 이렇게 잘 보입니다. 니들 삽입해서 니들 보이고, 니들이 정확하게 그 인트라아티큘라 스페이스에 들어간 각 내에 들어간 것을 보고 트리암실로는 보통 한 20mg을 인젝션 해주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과도하게 덮고 있는 그 라브롬 아스타빌럼이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제 아스타빌라 임피지먼트가 있을 때도 증상은 가장 심한 통증이기 때문에 심한 통증을 먼저 이제 그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 모디피케이션, 그 다음에 뭐 스트렝스닝 같은 걸로 치료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증상이 자꾸 재발하고 호전이 안 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일리오소아스 버사이티스 상당히 많이 듣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우리가 공부할 때 많이 듣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이 병은 그렇게 흔한 병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리오소아스 버사이티스는 일리오소아스 텐던하고 그 심층에 있는 조인트 캡슐 또는 레스 트러컨터 사이에서 이제 버사가 염증이 생겨서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큰 버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15%는 10조인트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 이 버사이티스에 있을 때 이제 그 텐던하고 그 조인트 엔트리 캡슐 사이 거기에서는 사실 물이 고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대개 염증이 있게 되면 텐던의 내측 또는 이측에서 수액 저류를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구 논문에 의해서도 여기서도 보게 되면 860명의 이제 그 고관절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2.2%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드물다. 여기서 고관절염이 있는 사람들한테 2.2%니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더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 병은 상당히 드문 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패시브 이학적 검사에서 이제 환자는 서해부가 아프거나 이제 그 엉덩이 뒤쪽이 위측이 아프다고 할 수도 있고, 패시브 플렉션, 어덕션이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때 엔드필이 이제 소프트하면 일리오소아스 버사이티스, 하드하면 임피지먼트 신드롬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조인트 캡슐 그 표층에 플루이드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분은 이제 고관절이 만성적으로 심한 통증이 있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잘 걷고 이제 다니고 그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심한 통증이 생겨서 걷지를 못해서 내원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MRI 찍어서 보면 고관절 쪽에 이렇게 오스티아스라이티스 있고 이렇게 안 좋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엑스레이 MRI에서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10조인트 압축 이퓨전이 상당히 많이 물이 차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10조인트 압축으로 카십식 버사이티스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서 멀티플 니들링하고 버사에다 인젝션하고 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걸을만하게 그 정도로 호전이 되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청소년기 또는 어른들도 이제 뭐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뭐 10조인트 앞쪽에서 툭 소리가 나거나 뭐 그러면은 통증이 있다. 아니면 갑자기 뭐 삐끗했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움직일 수가 다리를 들 수가 없다. 뭐 이런 증상을 중으로 이제 내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라 그러면 다리를 못 들고 또는 레지스티브 힙 플렉션 또 레지스티브 니 익스텐션이 통증을 호소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고 또 걸을 때 발을 앞으로 내딛기 힘들다 뭐 그런 소견을 증상을 호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AIIS에서 오리진하는 레투스 페모리스 테어를 이제 의심할 수가 있겠고 또 이때 이제 ASIS 오리진하는 사투리우스의 어벌저 프랙처도 감별 진단을 물론 해줘야 되겠습니다. 예, 그거에 이제 관심을 갖고 고부의 초음파 검사를 해보게 되면 요건 이제 롱기터널 스캔이죠. 정상 측정이 되겠습니다. AIS에 렉투스 페모리스 텐던이 인서션 하는 게 이제 뚜렷하게 잘 보이고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뭐 이렇게 텐던이 깨끗하게 잘 보이는데 환측에서 보게 되면 여기 하이퍼에코 스웰링이 있고 여기 트랜스버스 스캔에서도 하이퍼에코 스웰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렉투스 페모리스의 텐던 테어로 이제 진단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 뭐 이게 휴식을 하거나 그러면 뭐 잘 호전되고 그다음에 만성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부에다 이제 프롤로치시로나 PDRN 인젝션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환자도 갑자기 뭐 특별한 이 환자도 갑자기 엉덩이 쪽과 이제 우측 다리에 땡긴다. 걸을 수가 없다. 다리 누워도 다리가 안 들린다. 걸을 때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다라는 그 주증상을 갖고 이제 내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똑바로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라 그러면 다리를 들지 못하고 고관절 굴곡 무릎 신전 저항에 대한 검사 시 통증이 있고 위크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초음파 검사를 보게 되면 AIS에서 이렇게 어벌전 프래그먼트가 관찰이 됩니다. 이런 경우도 뭐 특별히 조각한 게 아니고 이제 목발 보형을 하면서 쉬는 거가 치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렉투스 페모리스는 이제 이렇게 렉투스 페모리스는 다이렉트 파이버 AIS에 붙는 다이렉트 파이버하고 그다음에 그 아스테아빌라 림에 붙는 인다이렉트 파이버로 이제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다이렉트 파이버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잘 그 텐던 인서션 부위가 관찰이 되는데 이 다이렉트 파이버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보면 잘 관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보고에서는 그 프로브를 수직에서 30도 앞쪽으로 기울여서 프로브를 대게 되면 이렇게 잘 보인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막상 해보면 이렇게 뚜렷이 아주 잘 보여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통상적인 방법으로 트랜스버스 스캔, 롱기터널 스캔을 하면 이렇게 다이렉트 파이버가 인서션하는 것이 관찰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관찰하다가 프로브를 예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예측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하이포 에코이크한 밴드라이크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것이 인다이렉트 파이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버를 보기 위해서는 프로브를 이렇게 위아래로 되는 게 아니라 프록시말 디지털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된 다음에 프로브를 한 30도 이제 앞쪽으로 기울여주면 이렇게 애매하게 텐던 다이렉트 파이버가 이제 관찰이 됩니다. 뭐 이 전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잘 관찰되진 않고요. 어쨌든 이 방법으로 해서 인다이렉트 파이버를 이렇게 손상이 됐다고 하면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이때는 반드시 건축과 같이 봐서 비교해봐야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렉투스 페모리 오리진 부에 칼시픽 텐디나이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칼시픽 텐디나이스가 있으면 이것이 평상시에 괜찮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그 엑스레이 상에서도 이렇게 칼시피케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여기서는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칼시피케이션이 있다가 칼시피케이션이 없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이제 엉덩이 관절 옆쪽 병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게 그레이트로칸트 주변의 병변인데 그 구조물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일류티비알 밴드 신드롬 장경인대 증후군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의 버사이티스라고 진단을 붙이기도 하고 또는 그 글루티우스
메디우스나 미니무스의 테어다 이렇게 진단을 붙일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구조물에 따라 이렇게 진단을 붙일 수가 있지만 결국 이제 그렇지만 그 발생 기전이나 그런 건 거의 하나란 말이죠. 결국 이제 그 힙조인트 에비덕트의 위크니스나 뭐 비대칭에 의해서 이제 결국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비대칭이나 위크니스의 원인이 뭐 미니무스 메디우스의 텐던 테어일 수도 있고, 그 텐던 테어가 되게 되면 2차적으로 버사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또 2차적으로 일리아르 티비얼 밴드에 버사이티스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거 다 뭉뚱그려서 그냥 그레이트 트로칸터 페인 신드롬 이런 게 이제 진단을 붙이고 뭐 치료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궁극적인 치료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힙조인트의 에비덕터 글리티스 미니무스 메디우스의 기능을 호전시켜 주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치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카시피케이션이 있는 것이 치료 통증의 원인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레이트 트로칸터의 모양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그레이트 트로칸터 밖에서 보면 무슨 엔테리어 쪽에 엔테리어 파셋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쪽에 레터럴 파셋,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파셋,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스페로 파셋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 엔테리어 파셋에는 글리티스 미니무스가 인서션하게 되고, 레터럴 파셋에는 글리티스 메디우스가 이제 인서션하게 되고, 포스테리어 파셋은 이제 글리티스 맥시무스가 지나가게 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턱 비전한 부위에다가 프로브를 이렇게 수평으로 대게 되면 이쪽이 앞쪽이고 이제 뒤쪽이 되는데, 앞쪽에서는 이게 턱 비전한 트로칸터 모양이 보이고, 그 앞쪽에 두껍게 보이는 텐던이 글리티스 미니무스가 되겠고, 뒤쪽에 좀 얇게 보이는 텐던이 글리티스 메디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표층을 덮고 있는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스트러처가 일리오티비얼 밴드가 되겠고, 그 다음에 티비얼 밴드 뒤쪽에서 보이는 머스큘라 스트러처가 글리티스 맥시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일리오티비얼 밴드하고 글리티스 미니무스나 그 메디우스의 그 사이에 이제 버사가 있는데, 버살 스페이스가 잘 보이지 않는 정도. 여기서도 보게 되면 약간 까만 한 줄 같이 어렴풋이 보이지만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잘 안 보이게 되는데, 이 버사의 모양이 잘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인상이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깨에서도 서브 델트도 버사가 잘 보이면 그건 이상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저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로칸터릭 버사이트가 생기게 되게 되면, 거기에 되면 이제 뭐 힙조인트 위치에서 통증이 생기고, 또 이제 대퇴부 쪽에 그 레디에이팅 페인이 생길 수가 있어서 뭐 슈도 사이티카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걸어다닐 때 그 턱비전한 뼈하고 그 일리티발 밴드가 이제 거기서 마찰 때문에 튕그러지기 때문에 타가닥 그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소리가 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학적 검사에서는 뭐 패시브 힙 플렉션 어덕션 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그때 이제 통증이 그 서해부 쪽에 나타나게 되면 임핀지먼트나 소아스 버사이티스 생각하는데, 통증이 위쪽 그 트로칸터 부위에 통증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레지스티브 힙 에비덕션 시 또는 패시브 힙 에비덕션 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그런 소견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환자도 이제 오랫동안 엉덩이 위축부에 통증이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군데서 이런저런 치료도 받고 MRI도 찍고 이제 했었던 사람인데, 이렇게 초음파 검사를 해보게 되면 보니까 이제 트로칸터 H측에서 글리티스 미니무스 표층에 일리티발 밴드하고 사이에 이렇게 버살 스웰링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건 뭐 인젝션하는 그런 모습인데, 뒤에서 다시 보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일리오티비얼 밴드 버사이티스가 이렇게 이쪽을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그래도 꽤 많이 이제 환자를 진단할 수가 있겠고요.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다 대부분 증상이 그건 뭐 허리의 통증의 병변이다, 아니면 뭐 소아스 파셋 조인트 병변의 증상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보면 그래도 꽤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도 보게 되면 미니무스하고 딜리티발 밴드 사이 버살 스웰링이 있어서 그 버살 스페이스 잘 보이죠. 잘 보이고, 여기도 스웰링이 있어서 버살 스페이스가 이렇게 잘 보이고, 또 이제 여기에 버살 스웰링이 심한 경우에 요 턱비전한 뼈하고
그 텐던 일류티발 밴드 사이에서는 이제 공간이 없어서 플루이드가 고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플루이드가 많이 고이는 경우는 이렇게 일류티발 밴드 앞쪽 또는 이렇게 뒤쪽에 플루이드가 고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소노 가이드를 이제 인젝션을 하게 되면 소노 가이드 인젝션은 그 버살 스페이스가 쉽게 쫙 벌어지면서 약이 퍼져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벌어지고 잘 퍼져나간다 그러면 이것은 이거 자체로도 비정상적인 그 버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든지 그 갑작스럽게 어브럽트하게 통증이 있고 그다음에 아주 그 통증이 아주 심하다라고 한다면 칼시픽 텐디나이티스 또는 칼시피케이션에 의한 통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어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힙조인트에도 마찬가지인데 갑자기 심한 통증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칼시피케이션하고 관계가 되어 있고 그때는 로컬라이 텐더니스를 그 부위에서 찾는 것이 아주 중요한 소견이 되어 있고 또한 초음파로 이제 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들은 여기저기서 이제 치료받고 해서 뭐 치료받았는데 계속 통증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그런 환자인데 초음파 검사해 보니까 그 라브룸 쪽에 칼시피케이션이 있습니다. 칼시피케이션이 있고 거기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있으면서 패시브 플렉션 시 통증이 좀 증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래서 칼시피케이션이 있으면 어디나 마찬가지로 니들로 칼시피케이션에 대한 멀티플 니들링 이렇게 자꾸 바늘로 찔러가지고 칼시피케이션에 뭐 상처를 준다, 조금 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칼시피케이션 있는 표층에다가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해주면 이제 드라마틱한 증상 호전을 보이게 됩니다. 엉덩이 관절 뒤쪽의 통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관절 뒤쪽 통증은 대부분 룸바의 오리진의 특징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허리 디스크나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또는 파셋 증후군의 하나의 증상일 경우가 상당히 많고 SI 조인트의 병변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것도 뭐 이렇게 진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물게는 이제 이스키알 텐던의 병변 텐디나이티스나 버사이티스를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그 드물지만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는 거가 있고 이제 그것이 이것도 이제 뭐 무시하게 되면 진단을 못 붙이고 관심을 갖고 찾아보면 진단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는 것은 피리포미스 머슬이 세이크롬하고 그레이트로칸터의 그 어퍼 수페로레트럴 파셋에 이제 인세션 하게 되고 그 심층에서 이제 사이틱 너브, 포스테리어 페모랄 큐테너스 너브, 그다음에 퓨덴달 너브가 지나가게 되는데 피리포미스 머슬에 그 MPS가 생기거나 또는 피리포미스를 타이트해서 사이틱 너브가 눌려서 그 좌골신경통 같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뭐 진단 자체가 정확하게 이 병을 확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어서 이제 진단이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어려우니까 이것이 또 무시하기 시작하면 뭐 하나도 그 진단을 평생 안 붙이고 사는 의사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붙이기 시작하면 또 더 많이 붙일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여러 연구에서 보게 되면 그 사이틱 너브도 이제 상당히 다양한 이상적인 주행 경로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 그 사이틱 너브가 또 주변의 여러 조직에서 유착된 그런 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 피리포미스 신드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그 허리 통증이 없이 엉덩이 통증이 있는데 그 오래 앉아있을 때 통증이 있고 뭐 이렇게 그 레디에이팅 페인 양상을 보인다라고 할 때 우리가 꼭 피리포미스 신드롬을 한 번쯤은 생각하고 감별 진단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프레이레그 테스트나 뭐 페어 테스트 이런 비트리 테스트 또는 HCLK 테스트 이런 테스트에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는 경우에는 피리포미스 신드롬일 신드롬의 환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리포미스 신드롬이라고 진단이 되게 되면 피리포미스 머슬에 이제 그 블록을 하게 되는데 뭐 연구에 의하면 시안 가이드 인젝션하고 그 초음파 가이드 인젝션을 비교해 보면 이쪽이 훨씬 그 성공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시안 가이드 인젝션이라는 것은 피리포미스 머슬이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 대강 위치만 짐작하고 하는 거지만 그 뎁스는 그 여기서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지만 초음파 가이드에서는 위치와 뎁스를 다
머슬 자체를 확인하고 인젝션하는 거기 때문에 성공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인젝션 하는 방법은 먼저 그 ASIS에다 프로브를 이렇게 수평으로 대고 보게 되면 일리악 크레스트, 일리악분의 코티칼 마진이 이렇게 보이고 거기에 이제 글루티스 맥시무스하고 글루티스 메디우스 머슬이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 되다가 프로볼을 수평으로 이렇게 쭉 아래로 이동시키게 되면 에코제네카가 하얗게 보이던 본이 이렇게 끊어지고 거기에 새로운 머슬이 하나층이 나타나는데 그 머슬층이 이제 그 표층에 있는 글루티스 맥시무스하고는 주행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머슬층이 나타나고 그 머슬층 신부에 에코제네크하게 보이는 것이 이제 그 사이팅 너브 또는 그 룸보세이크럴 플렉스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고, 요것이 이제 피리포미스 머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풀은 상태, 엎드린 상태에서 니 조인트를 무릎을 구부리고 해서 10조인트를 이제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하게 되면 이 머슬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이거 갖고 우리가 이것이 피리포미스 머슬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요 머슬을 본 자세 그대로 프로브를 대고 그 프로브의 얼라인먼트에 맞게 니드를 삽입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정확하게 피리포미스 머슬에다가 블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피리포미스 머슬이 이렇게 보이고 사이팅 너브 보이고 니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티듭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뭐 너브를 손상시키거나 그럴 위험성 전혀 없이 정확하게 피리포미스 머슬에다 주사를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잘 딛지 못하고 뭐 걷지도 못하고 그런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호전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실 수 있겠습니다. 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피리포미스 머슬하고 사이팅 너브가 관찰되고, 그 다음에 프로볼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피리포미스 머슬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이팅 너브는 피리포미스 심층에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아래쪽으로 이동하게 되게 되면 이스큐움, 둥그렇게 보이던 이스큐움이 이렇게 플랫하게 보이면서 그 표층에 이제 하나의 머슬층이 새로 나타나게 되는데, 새로 나타나는 머슬층이 수페리어 게멜리가 되어 있습니다. 게멜리가 되어 있고, 이게 뾰족하게 플랫하게 나타나는 본은 이스키알 스파인이 되겠고, 자세히 보면 이스키알 스파인 본에 따라서 에코제닉하게 더 벤드라이크 스트럭처가 보이게 되는데, 요것이 세이크로 스피노스 리가멘트가 되겠고, 요 리가멘트 표층에 또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구조물인데, 요것이 세이크로 튜버러스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세이크로 튜버러스가 리가멘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거기서 보게 되면 거기서 이제 펄스가 관찰되는데, 요 관찰되는 펄스는 퓨덴달 아트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퓨덴달 아트리의 저스트 메디알 측으로 이렇게 퓨덴달 러브가 있겠습니다. 퓨덴달 아트리가 있고 퓨덴달 러브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푸덴달 러브 블록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두 리가멘트 사이다 인젝션을 해주면, 이 뷰에서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새로운 머슬층이 나타나는데 머슬이 이렇게 쭉 가다가 그 이스키알본 아래쪽으로 이렇게 극히 떨어지는 폭포수 모양의 양상을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요 머슬이 보이게 되면 요것이 옵티레이터 인터너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머슬 표층에 사이팅 너브가 위치하게 되고, 요 머슬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경계부에 대개 이제 퓨덴달 아트리하고 너브가 이제 위치하게 되고, 그 사이에 그 포스테리어 페모랄 큐테너스 너브가 이제 포스테리어 페모랄 큐테너스 너브가 위치하게 됩니다. 요 부위에. 그래서 요 너브도 드물게 슈도 레디에이팅 페인을 일으키는 이제 너브이기 때문에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치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브가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스키알 튜버러시티하고 그레이트 컨트롤을 연결해주는 네모난 모양의 머슬이 관찰되는데, 그 머슬이 이제 쿼드라투스 페모리스가 되겠습니다. 쿼드라투스 페모리고, 그 머슬 표층하고 글루티스 맥시무스 사이에 에코제네카에 보이는 것이 사이팅 너브고, 대개 이제 이렇게 사이팅 너브가 있으면 요 사이팅 너브하고 그 이스큐움 사이에 포스트 페모랄 큐테너스 너브가 위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위에서 더 내려가게 되면 이스키알 튜버러시티를 보게 되는데, 이스키알 튜버러시티를 보게 되면 이스키알 튜버러시티에서는 커먼 텐던이 이렇게 덮고 있게 되는데, 커먼 텐던의 그 표층 H부는 바이세스 페모리스 텐던이 되어 있고, 표층 네츠부는 이제 세미 텐디너스 머슬이 되겠고, 그다음에 그 심층에 있는 머슬이 이제 세미 멤브라스 머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그레이트 트로칸터하고 그다음에 그 이스켈 튜버러시티하고 그레이트 트로칸터의 그 사이에 표층에 사이팅 너브가 이렇게 위치하겠고, 요 뷰에서는 이제 포스트리 페모랄 큐테너스 너브는 커먼 텐던의 그 표층에 위치하겠습니다. 이스키알 텐디나이티스도 이제 그 가끔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 이스키알 본의 이레귤라리티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텐던의 하이퍼 에코익 스웰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이퍼 에코익 스웰링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가 이 텐던의 텐디노패스 텐디나이티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그럴 때 엉덩이에 그 통증이 나타나는 그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스키알 버사이티스 얘기도 많이 듣는데, 버사이티스 상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의 못 보는 그런 저거가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버사이티스가 있어도 우리가 이제 이스키알 튜버러시티 그쪽을 보려게 되면 이제 프로브를 좀 눌러야 되거든요. 깊게 유추해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그 버사이티스가 있거나 그러면 다 콜랩스가 돼서 버사이티스를 그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무릎의 통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서도 이제 그 무릎 조인트에 아스라이티스, 시노바이티스, 물이 차는 거, 그 다음에 메니스칼 테어, 그 다음에 사피누스 너브의 관계, 그 다음에 무릎에 이제 그 아티큘라 브랜치, 제니큘라 너브, 요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 이제 그 오스티오아스라이티스가 있거나 그러면 뭐 스테로이드나 또는 뭐 하이알루론산 등을 이제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할 수가 있는데,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블라인드 하게 할 때는 이제 무릎 H측에서 그다음에 그 페모랄 콘다일을 팔페이션 촉진해서 페모랄 콘다일이 가장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위에 저스트 프록시멀 포지션에 이게 인젝션 포인트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거기 드레싱을 하고 엄지와 검지로 그 부위를 확인을 하고, 다른 손가락으로 빠테를라를 바깥쪽 뒤쪽으로 밀게 되면 이제 그 부위에 이제 공간이 넓어집니다. 공간이 넓어진 상태에서 니들을 삽입해서 본터치가 되면 약간 릴리즈한 상태로 인젝션하면 정확하게 인젝션을 할 수가 있겠고요. 초음파의 가이드 인젝션을, 요거는 이제 왜 바깥쪽으로 해야 인젝션을 해야 이제 더 좋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진인데요. 이것이 이제 내치이고, 요건 내치인데, 요쪽 그림은 이제 레스트 상태일 때고, 요쪽 그림은 빠테라를 뒤쪽 그 방향으로 밀었을 때 그 모양인데, 이게 빠테라를 바깥에서 빠테라를 뒤쪽 외측으로 밀었을 때 거기 공간이 조인트 스페이스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외측에서 인젝션하는 것이 내측에서 인젝션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대개는 블라인드 인젝션이 잘 되지만, 이제 소노가이드 인젝션 할 때, 혼자 할 때는 이렇게 위아래로 프로브를 대고 그 조인트 스페이스를 연결하고 슛 아웃 오브 플레인으로 인젝션할 수도 있겠고, 또 프로브를 길게 대고 인 플레인 어프로치로 인젝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디al 콜레터럴 리가멘트가 태어가 있을 때 그 정도를 이제 우리가 소노가이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푸른 상태에서 프로브를 대고, 데트는 검사자의 몸으로 지지를 하고, 무릎을 3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발구스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발구스 스트레스를 줘서 이렇게 니 조인트 레벨에서 얼마나 많이 이제 그 벌어지는지, 니 조인트에서 이제 스트레스에서 얼마 많이 벌어지는지, 많이 벌어지지 않죠. 그걸 갖고 이제 그 텐던 테어의 정도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디알 메니스커스의 테어, 시스트는 많이 관찰이 되는데, 오스티오아스라이티스 환자에서 시스트라는 것은 이제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테어가 있고, 그 테어된 부분을 조인트 스페이스가 밖으로
나와서 이제 고여 있는 그런 이런 양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그럼 우리가 소노 가이드를 여기다 이제 적정하게 정확하게 뭐 인젝션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로 치료할 때도 이제 그 메니스커스 테어든 부위 위주로 확인해서 걷다가 소노 가이드 인젝션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 그 메니스커스가 테어가 동반됐을까 안 됐을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참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내측에 메디알 메니스커스를 보게 되면 뭐 본스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오스티오아스트라이티스가 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보이고 가운데 이렇게 하이포에크 클레프트가 생겨서 호라이젠탈 테어는 있는 것 같습니다. 호라이젠탈 테어는 있는데 그 콜레테럴 리가멘트, 앞쪽 콜레테럴 리가멘트 레벨 뒤쪽인데, 리가멘트는 많이 패치로 돌출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보통 메니스커스가 3 내지 5mm 이상 그 바깥으로 패치로 돌출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 메니스커스 테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암시적으로 소개됩니다. 돌출되어 있지 않아서 이럴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다이나믹 소노그래피라고 해서 이제 요 상태에서 무릎을 뭐 플렉션 익스텐션 하면서 이제 메니스커스가 과도하게 움직이는 걸 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프로브를 위아래가 아니라 그 내측 위측으로 이렇게 돼서 요 이제 프론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 메니스커스를 그 내측 위측으로 이제 그 본 그 트랜스퍼스 스캐너를 본 모습인데, 요것이 이제 그 동그랗게 보이는 것이 미니스커스의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전반적으로 호모제니스하게 뭐 하이포 에코익하게 보는 것이 통상적인 소견인데, 여기서 같이 하이포 에코제닉 하면서는 그 심층에 하이포 에코하고 무슨 데브리스 같은 게 여기서 보이게 되면 루즈바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비정상적인 걸로 볼 수가 있고, 또 그 상태에서 무릎을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스트레스를 주면서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인터넷 스트레스를 주면서 봤을 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데브리들이 움직이고 뭐 그런 것이 보이면, 이것은 테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그 판단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증명된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사페누스 너브는 우리가 이제 오스티오아스레스가 있고 잘 증상이 개선이 안 될 때 블록을 하는 중요한 너브가 되는데, 사피너스 너브는 이제 페모랄 너브의 터미널 브랜치가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 브랜치가 되고 어덕터 쪽에서 이제 그 어댑터 캐널을 통해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는 그 기본적인 상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니 조인트 라인에서 한 10cm 정도 프록시말에서 프로브를 위아래로 이렇게 되게 되면 바스투스 메디알리스가 보이고, 그다음에 사투리스가 보이고, 그 다음에 심층으로 어댑터 마그너스가 보이고, 그 사이에서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것이 이제 사피너스 너브가 되어 있고, 그 심층에서 이제 베슬이 보이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프로브를 약간 말단을 이동하게 되면 사피너스가 아티큘라 브랜치하고 더 심층에 터미널 브랜치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게 나눠져서 이 상태에서 이제 블록을 하게 되면 아티큘라 브랜치만 우리가 이제 블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근거 없이 하는 방법인데, 되게 조인트 라인, 페모랄 콘다일의 프록시멀 보더, 그다음에 티비알 콘다일의 움푹 들어간 부위, 콘다일하고 이제 티비알 샤프트가 연결되는 부위 세 부위에다가 1% 리드커인 6cc에다가 트리암신을 한 20mg을 섞어서 여기다 2cc씩 이제 멀티플 인필트레이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무릎이 아파서 걷지 못하고 그랬던 그런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치료 효과가 있는 것이 그 사피너스 너브가 아티큘라 브랜치가 뭐 이렇게 해서 한 군데로만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브랜칭을 계속 주면서 이제 가기 때문에 거의 많은 브랜치를 이렇게 블록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더 관심을 갖고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제니큘라 너브가 되겠습니다. 제니큘라 너브는 관절을 인너베이션하는 여러 너브들의 그 합쳐져서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심부에 있는 너브가 되겠는데, 이 책에 보면 그거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고요. 이 제니큘라 너브는 되게 이렇게 제니큘라 아터리하고 같이 주행을 하기 때문에 제니큘라 아터리의 이름을 따서 너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그 내측에 있다는 수페로메디알 제니큘라 아터리거든요. 그러니까 제니큘라 그거와 같이 가는 걸 수페로메디알 제니큘라 너브라고 하고, 이건 수페로레터럴 제니큘라 아터리니까 수페로레터럴 제니큘라 너브다. 뭐 인페리오 메디알 제니큘라 너브 이렇게 그 레티나큘라 너브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고, 이제 대개 이렇게 아터리하고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페리어 메디알 제니큘라 너브는 이제 우리가 어덕터 튜버클을 확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라인의 콜레터럴 리가멘트를 보이게 프로브를 위아래로 된 상태에서 프로브를 프록시마를 쭉 이동하게 되면 이제 페모랄 콘다일이 이렇게 쭉 보이게 되는데, 페모랄 콘다일이 보이면 그 상태에서 프로브를 그 앞쪽 위쪽으로 프로브를 조금씩 이동하다가 보게 되면 페모랄 콘다일 모양이 이렇게 쭉 튀어나온 곳에서 보이는 위치에 오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그게 오게 되면 프로브를 쭉 오다가 프로브를 뒤쪽으로 약간 틸팅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 인서시하는 이제 어덕터 튜버클에 인서시하는 어덕터 텐던이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관찰이 됩니다. 관찰이 되게 되면 그 부위보다 약간 1cm 정도 더 앞쪽으로 더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바스큘라리티가 많이 보이는 부위가 있거든요. 이 부위 바스큘라리티가 보이는 부위에 수페리어 메디알 제니큘라 너브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머슬하고 본하고 그 사이의 파시아에다가 인젝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이제 그 너브의 일부들이 이제 그 수페리어 레티나큘럼의 디파 아주 프로피적 인너베이션을 주기 때문에 수페리어 이렇게 미디알 레티나큘럼인데, 이건 콜레터럴 리가멘트고, 이렇게 됐을 때 콜레터럴 레티나큘럼의 표층에는 대개 사페누스 너브들이 이제 인너베이션을 주고, 심층에는 이제 업트레이터 너브들이 인너베이션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노 가이드로 이렇게 그 표층, 심층을 다 이렇게 이렇게 심층에다 이제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하거나 인젝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메디알 레티나큘럼 표층에다 이제 인젝션을 하거나 이렇게 하이드로 다이섹션을 해주면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페로 메디알 제니큘라 너브는 그 메디알 콜레터럴 리가멘트를 보다가 쭉 프로브를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앞쪽으로 이동을 이렇게 앞쪽으로 프로브를 이동시키게 되면 티비알 콘다일하고 티비알 샤프트가 만나는 부위, 이행 부위에서 이제 배셀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인페리어 메디알 제니큘라 아터리가 되겠고, 그러면 인페리어 메디알 제니큘라 아터리 너브 주변에 대개 뭐 프록시멀 포션에 인페리어 메디알 제니큘라 너브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파셜 플레인에다가 인젝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수페리어 레터럴 제니큘라 너브는 조금 좀 까다롭고 좀 쉽지가 않은데요. 먼저 이제 그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멘트가 보이는 부위에서 조금 더 앞쪽으로 이동을 해서 바스투스 미디알 텐던을 확인하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이동하면서 이렇게 바스큘라리티가 많이 생성되는 부위를 보게 되면 대개 이제 그 심층에 좀 하이퍼 에코이크한 패드처럼 보이거든요. 이제 그 부위에다 인젝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레터럴 레티나큘라 너브는 ACL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멘트를 보는 뷰에서 TB하고 콜레터럴 리가멘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터럴 콜레터럴 리가멘트는 이제 대개 이제 그 사이팅 너브의 그 오리진인데, 조인트 라인에서 2.6cm 상방에서 뭐 오리진 한다, 뭐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페리어 레터럴 제니큘라 너브는 그 튜버클 오브 저디에서 이제 이게 그
여기 그 텐던 일류티bial 밴드를 관찰하고 요걸 관찰된 상태에서 프로브를 그대로 수평으로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익스텐서 디스트럼 롱구스 텐던이 관찰되고 거기서 조금 더 내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텐던 익스텐서 디스트럼 롱구스 텐던 심층에 이제 하이퍼에쿠익한 본하고 사이에 뱃셀들이 관찰이 됩니다. 그럼 관찰되면 그 부위에 이제 너브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에 이제 같이 인젝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미 멤브라스 텐디나이티스는 텐더는 그 TBR 튜버클에만 인서션하는 게 아니라 미디얼 메니스커스 인서션하고 캡슐에도 인서션하고 그 여러 뒤쪽에 있는 여러 구조물에 인서션을 함으로 해서 무릎의 뒤쪽에 스테빌리티를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머슬이 되겠습니다. 텐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오스테오아스트라스가 있는 환자들 중에서 이렇게 SM 세미 메모라 텐던의 그 텐더노패스 텐던 테어를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릎 뒤쪽에 아픈 환자들은 아니든 이렇게 이 텐던에 어떤 패스로직 파인딩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플로로 치료할 때 반드시 이 텐던을 포함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무릎을 다치고 나서 이제 그 니 조인트 입슈전이 있는데 초음파 검사해 봤더니 그 플루이드 레벨이 보이고 그 표층에 에코지닉 하는 하나의 층이 더 보이게 되는데 요거 보이게 되면 요것이 리포 헤마스로시스라고 해서 이게 지방층입니다. 이게 지방층이고 이 지방층이 보여드리는 것은 프랙처가 있어서 본매루에서 이제 지방이 나와서 이렇게 층이 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보이게 되면 반드시 그 CT나 MR을 찍어서 골절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고 이제 그 적정한 치료를 하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이렇게 초음파 검사가 힙 조인트나 니 조인트나 어디든지 이게 상당히 좋은 치료 효과를 얻는데 이런 좋은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시리악스 정형외과 연구에서는 그 해마다 이렇게 해외 석학을 초청해서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올해 11월 달에는 그 머스큘러 스켈레탈 시스템의 키네올로지의 저자인 뉴만을 세 번째로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 예정이고요. 내년 1월 달에는 너브의 하이드로 다이섹션과 다이나믹 소노그래피의 아주 선두주자죠. 토마스 클락을 초청해서 그래서 스파인의 소노그래피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가 있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